첫 주제는 윤 정부만의 100조 원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 100조 원을 얘기했었는데요. 당장 받겠다. 추경 협의하자 하는 민주당과 그런데 윤석열 정부일 때 얘기다라면서 국민의힘은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국난을 수습하는 일에는 이 정권 내 정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를 당장 시작합시다.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이미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마치 이제 50조, 100조 원이 선수를 빼앗길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런 좀 진정성이 없는 제안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소상공인 선별지원 처음에 보편 지원으로 25조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되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얘기했다가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조 원 지원,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큰 규모여서 이게 타당한가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선대에서는 100조 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문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그건 문정부가 알아서 하라라는 입장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일단 규모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조 원. 일단 가능한가 보다, 타당한가 보다, 필요한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다시 예.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인데 그게 가져올 또 피해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 재건 이걸 생각한다면은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문제는 논의를 좀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 앞두고서 정치권이 마치 무슨 판돈 올리듯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니까 50조 얘기하고 50조 얘기하니까 또 100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그냥 규모 중심으로 붕 뜨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는 각각의 딜레마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에 촉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선거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이런 정도는 손실보상을 해야 그리고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내놔야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판단에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재정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국가 부채를 걱정했죠.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 예산 편성하는 거에도 반대를 해왔어요. 근데 100조라는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출 구조적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전 택도 없고 국채 발행에 더해서 증세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본인들이 그동안에 취했던 그 태도하고 상충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가 있고 이재명 후보 당장 하자는 건 좋죠. 왜냐면 내년 3월 9일까지 미룰 거 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어쨌든 예산 제한과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정부를 설득 못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하자고 그렇게 공수표 날리지 말고 정부나 청와대부터 설득해라. 그럼 할 수 있지 않냐. 여당이 170석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반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해결할 건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거의 같아서 약간만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씁쓸해요. 그냥 50조, 100조 이렇게 단위가 예. 이렇게 되고 당장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상 원래대로 하자면 피해가 얼마 있는지를 쭉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온 액수들은 그냥 먼저 예를 들면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50, 예.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지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장기화될 거고 또 회복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되고 소상공인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이걸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 많이 번 그런 업종도 있고 예.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당에서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듣고서
갔다가 이제 야당에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이제 확 엎어서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 그것도 좀 씁쓸하고 전체적으로 좀 씁쓸한 느낌이에요.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있는 곳에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전액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두 분이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전액을 해야 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용한 재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도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재경부 장관 했는데 국채 발행 50조, 100조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하고 지출 구조를 아끼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효불급한 것들을 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겠는데 아까 박 총장 말씀하신 대로 증세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국채를 갖다가 50조씩 발행을 해버리면 국가 부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야, 이 나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예. 우리는 기축통화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용 등급 같은 거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정말 이 뭐 되루 주고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말로 속담 받는다. 있잖아. 되루 주고 말로 받는다고 예. 하나요? 그 하도 안 쓰니까 잊어버렸는데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지금 또 다시 정쟁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김종현 센터장님 말씀은 그러면 재원도 당연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 앞서 제가 듣기로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일단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길을 찾아봐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약간의 의견이 일단 그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아직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이시죠. 정교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애둘러서 올해 초과 세수가 많이 거쳤고 예. 지금 뭐 11월 기준으로 한 50조 넘게 거쳤거든요. 그리고 그 지출 구조 조정, 세출 구조 조정 조금 하고 한 10% 정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 일부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추가 세수라는 건 어쨌든 이게 세수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거지 뭐 경제가 막 좋아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에 볼 때 사실 또 기획재정부가 매년 제가 예전에 출입해봤는데 네, 맨날 좀 틀립니다. 보수적으로 합니다. 네. 왜냐면 모자라면 문제 혼나니까 네. 오히려 좀 더 잘 들어왔어요. 이래야 그리고 되니까. 또 쓸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그 세출 구조 조정도 말이 좋아서 세출 구조 조정이지 우리 지금 세출의 한 3분의 1 정도는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그거는 경직성 그래서 지출이기 때문에 국민권이나, 손을 댈 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10%를 줄인다? 그러면 60조 넘게 줄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결국에 이제 증세는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 앞두고서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고 또 누가 집권하더라도 임기 초에 증세하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재정관이나 또 조세에 대한 정책으로 봤을 때 뭐 증세나 확장 재정이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마 좀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 정부는 다 세금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만들어서 국민들 저항을 받아서 이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증세 카드를 나중에 꺼낼지는 좀 의아하긴 뭐 해요. 꺼내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증세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OECD 주요 국가들이 이 자영업이나 이 피해 계층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한 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했는데 GDP 대비 한 25%를 했고 예. 우리가 한 4.7%를 했습니다. 직접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 가까운 일본도 한 16% 정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추경 편성도 여러 차례 했다고는 하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여신과 같은 간접 지원들이 많고 직접 지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지출을 덜한 거거든요. 때문에 이 지출을 늘리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뭐 선거 앞두고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배팅하듯이 50조냐 100조냐 이렇게 지를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여야가 국회에 마주 앉아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는 막 확산하고 있는데 병상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게 병원에도 못 가보고 재택 치료 받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진즉부터 전문가들이 위중증 환자 병상 늘려야 되고 야전병원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확진자 줄이기에만 몰두하다가 못한 거거든요. 예. 사실 뭐 병상이나 의료진이나 기본적으로는 다 돈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처음에. 그리고 이거 앞으로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응급 체계를 더 개선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었고 병상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초기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가 잘 됐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2015년인가요? 몇 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질병관리청도 승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음압병상도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사하는 그 조사원의 숫자도 예. 늘리고 그 효과를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코로나가 계속 그 확산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뭐 별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전 국민 그걸 다 나눠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16%, 미국은 25%의 재정에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그 나라들은 전 국민한테는 돈 나눠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일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득 기준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꽤 많은 비중을 나눠준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1200불 정도는 다 줬죠. 그리고 이제 그건 있어요. 그 소상공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무슨 10만 원 뭐 최저를 10만 원을 받았대요. 최저 보상 한도가 최저 10만 보상한다고 원이었는데 10만 원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지금 나는 그 가서 일을 하지만 내 월급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왜냐면 거기 직원들은 월급을 예.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가게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전부 다 적자인데 어떻게 10만 원이냐 그랬더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영업을 했던 그 매출 평균 기준. 매출에 따져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해준다는 건데 문제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분은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여기다 전화했더니 딴 데 전화하라고 그러고 딴 데 전화했더니 어디로 하라고 그러고 뱅뱅 돌다가 결국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말이 지금 50조 100조라고 그러지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출을 할 거를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그 보상을 할 거예요. 그것도 따지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이제 그 문제로 다시 규모에 대해서는 두 분 얘기를 잘 들었고요. 시기의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지금 오늘 김부겸 총리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도 또 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급한 게 급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면 빨리 여야가 앉아서 이걸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는 정권을 잡은 뒤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본으로 그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여야 구조상으로 구조상. 볼 때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누가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공을 넘기고 싶겠어요. 상대방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예. 듣고 싶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누가 잘했느냐를 판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손을 들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로 따져본다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둘이서 지금 그 피 터지게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한편에서는 야 우리 화합 악수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거 잘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그게 가능하겠나. 현실로는 그게 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나 이게 이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차기 대통령은 뽑아야 되잖아요. 예. 몇 달 안 남았어요. 3월 9일인데 3달 앞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서로 상대방한테 떠넘기면서 공격을 하기 위한 빌미로 쓰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그 뭐 500조 아니 50조 100조 이 얘기가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강력 시급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기존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이 인원 제한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줬어요. 예. 그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안 해줬거든요. 근데 둘 다 제한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개정안부터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607조짜리 예산안에 이제 코로나 예산, 방역 예산, 그다음에 손실보상 예산 다 잡혀 있는데 조기 집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 1사분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서 부족하면 추경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오미크론 확산 사태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병상 부족 상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위중증 환자들 병상 확보부터 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자영업 손실이나 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확진자 10,000명 넘고 이러면 그에 따른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난 10월 달에 손실보상 그 집행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한 총액이 3조 원밖에 안 돼요. 손실보상 예산으로.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50조 100조 이러면 현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이
공약 경쟁하지 말고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 법이나 그 예산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예산안이 통과가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정부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증, 위중증 환자들이랑 병상이 일단 부족하고 이것도 더 많이 하려면 일단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당연히 의료 인력도 더 필요하고 또 예산이고요. 또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당장 이것부터 당장 지금 급하니까 사실은 풍족하게 지원을 해줘야 거리 두기 강화도 정부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일단 강화하고 피해는 다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마주 앉아서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서로 50조 100조 말만 부르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100조 가지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하고 회담하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고 이 청와대와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예. 1월 달에 불가피하다 추경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조기 집행해서 하여튼 다 끌어모아서 1사분기에 이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예. 노력을 하자. 그리고 재정이 부족해지면 추경 예산 하더라도 이렇게 좀 여당의 후보로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위한 여야 합의를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 손실보상 집행한 그 예산이 3조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서 50조, 100조 얘기하는 건 정말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닿지가 않죠. 지금 즉시 하자는 제안을 하시는 건 좋다고 보고 이거 뭐 선거 이후에 우리가 공약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글쎄요 다소 좀 한가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즉시 하려면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일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추경은 문재인 정부가 후보나 뭐 알아서 여당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을 비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코로나 확산세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게 되면은 그 불안 자체가 선거의 패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예,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세라는 위기가 선거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여당에게 유리하냐 야당에게 유리하냐라는 거에서 일단 국민들이 불안세가 있어서 현 정부에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오늘 이 윤석열 선대위 코로나 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말이고 다른 방역 조치들도 김종인 의원이 충분히 강조를 했지만 코로나 위기랑 선거랑 자꾸 공개적으로 연관짓는 건 좀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근데 4.15 총선의 경우를 보면요. 예.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처로나로 인해서 역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현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제 2월 그러니까 2월까지는 그러다가 3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예. 보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태리에서도 저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역 잘하고 있는 거네. 뭐 이런 분위기가 돌았었잖아요. 당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말 화장장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훨씬 적어서 그렇죠. 정부에 유리한 사실은 국면이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때 다 마스크 쓰고 다녔고 예. 우리는 황사 때문에 사실 마스크 공장도 많이 금방 지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스크 쓰는 거에 익숙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게 거의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쓰고 다니고 그래서 확산이 확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1인당 25만 원씩인가 해서 뭐 100만 원씩을 줬잖아요. 예. 가구당 100만 원씩을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뭐 영향을 안 미쳤다. 우리 국민이 무슨 돈 받는다고 찍어주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국민이든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사실은 우리들이 낸 세금이지만 그걸로 다시 이렇게 100% 주면은 고맙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같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면은 정부의 손해지만 우리가 그냥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정부 여당이 유리하죠. 근데 지금 이번 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게 확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 전문가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야당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인터넷 같은 데는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잖아요. 예. 이 선거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정부 여당에서 무슨 계획을 어떻게 짜서 이렇게 갈 것이다. 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려감 같은 걸 표시한 거라고 봐요. 저는 결코 정부 여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거다. 예. 그게 이제 코로나 초기 유행 때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초기 유행 때 가장 이제 국민들이 분개했던 게 마스크 대란이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빠른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극복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그리고 K-방역의 우수성이 다른 나라들하고 사례하고 비교가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안도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일단 K-방역에 큰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누적 사망자가 4천 명이 조금 넘는데 11월 이후로 그중에 30%가 11월 이후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사망자 급증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위중증 환자 급증하고 병실은 부족하니까 재택 치료라는 사실은 해괴한 명칭을 붙였는데 그건 사실은 재택 격리지 치료가 아니거든요. 이러다가는 위중증 환자들이 병원에도 못 가보고 길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누차 위중증 병상 늘리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늘리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사실은 K-방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 성과에 집착하느라고 그런 대비를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때문에 이 코로나가 선거 민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이제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사실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고 봐요. 자칫하면 지난 총선에는 이제 K-방역의 성과에 기대서 여당이 대승을 이뤘는데 자칫하면 지금 이제 K-방역이 크게 구멍이 뚫리고 이 K-방역의 신화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들을 정부와 협의해서 본인이 내놓든가 지휘를 하든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대선에서 중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일단은 국난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여야 뭐 청와대 가릴 것 없이 이걸 막는 게 일단 급선무가 일테고 또 하나 이제 뭐 부수적으로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근데 예. 저는 지금 그 박 총장님 말씀에 그 100% 예. 동의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K-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1차 선거할 때는 4.15 총선할 때는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2020년 4.15 총선할 때는 그 상당한 이득을 봤는데 사실은 K-방역이라고 얘기했지만 K-방역의 그럼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 물어보면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 거는 그 국민들이 한 것이지 정부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백신을 빨리 구입해 왔느냐 하면 백신 대란이 나서 또 한동안 그 비난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 의료 체계라든가 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료진들을 그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된 게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치사율, 치명률, 위중증 환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3배씩 높고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은요. 현재 상황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지금 지난 총선과는 상황이 다르고 뭐 어느 정도 확진자가 어느 정도 추세면 뭐 약간의 불안감이면 정부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국난 때문에 야당이 뭐 득을 보고 있다 이런 걸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전략가는 그냥 원래 이런 상황은 여당이 유리한데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해서 우리가 지금 반대 그걸 얻고 있다. 요런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좌판을 까신 거 아닌가. 뭐 이 이슈를 주도하겠다. 예. 이런 이제 분명한 의지를 저는 보인 거라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저는 그 이 방역 중앙대책 이 재난대책본부가 여전히 조금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 대책은 3차 접종을 빨리 해라. 그리고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 이것 이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좀 답답한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인데 예. 왜 이렇게 정부 대책이 기존 방역 체계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아마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는 걸 거예요.
그럼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러면 불만들이 또 그렇죠. 상당히 나올 테고. 근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보상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굉장한 이 악순환에 빠질 지금 위험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말로만 있는 100조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듣고요.